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고현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네. 자, 오늘도 저희가 이야기를 나눌 주제를 딱 받아들었는데 도산 안창호 배치 2 맞습니까? 이렇게 읽는 게? 네, 맞습니다. 이게 항상 헷갈려요. 2라고 읽어야 될지 2라고 읽어야 될지. 예. 네. 그리고 이제 타이게이 이게 일본 잠수함이죠. 네, 타이게이급 잠수함이 네. 지금 현재 일본의 잠수함 전력 중에서 가장 최신형 잠수함이죠. 저번에 저희가 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한일전은 가위바위보도 져선 안 된다. 아, 그럼요. 예. 네. 여기 보니까 유튜브 댓글로도 많은 분들이 반향을 일으키셨더군요. 한일전에 대해서는 다들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잠수함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그 도산 안창호 배치 2 이 정도의 급과 타이게이를 이제 뭐 비교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우선 이 이야기가 이제 급부상된 거가 캐나다에서 그렇죠. 잠수함 사업을 어떻게 보면 뜬금없이 갑자기. 네. 밀리터리 매니아가 아니고 이제 일반 청취하시는 분들은 좀 갑자기 나온 이야기로 볼 수 있어요. 갑툭튀. 예. 예. 그동안에 뭐 이런 대규모의 잠수함 캐나다가 제시한 그 사업에 크게 보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80조까지 지금 해당이 되거든요. 이게 뭐 15년간의 그렇죠. 사업이지만 네. 그렇다는 얘기는 잠수함 한 척의 단가를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예. 이 12척을 도입한다 그래도 그 정도 안 나오거든요. 뭐 한 20조 정도 그쵸. 많아봐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은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예요. 현지에서 그렇죠. 건조를 하겠다, 조립해서 건조하겠다는 그런 것도 하나 있고, 그게 아니라면 모든 유지보수 비용들을 다 한쪽 도입하는 국가에다가 다 이렇게 대는 그런 쪽의 계약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런 거 봤을 때 실제로 뭐 그런 계약의 예가 있어요? 한쪽에 사례도 많죠. 있어요. 네, 많죠. 캐나다가 갑자기 그렇죠. 그러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이게 또 이렇게 보셔야죠. 우선 캐나다, 호주, 또 유럽의 이제 나토 국가들을 봤을 때 91년 이후에 냉전이 종식됐잖아요. 예. 급격히 국방비를 갖다가 줄이고 그렇죠. 자국의 국방력을 완전히 그냥 낮추기 네네.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반론을 제기한 거죠. 너네 극단적인 예가 이제 트럼프. 네. 트럼프 때는 뭐 왜 우리가 니네한테 돈 써야 되냐 이거였잖아요. 네. 너네 국방비 좀 써. 무조건 2% 이상. 근데 아직까지도 나토의 국가 중에서 2% 이상을 하는 나라는 홀란드밖에는 없고요. 사실 굉장히 낯서네요. 캐나다 얘기를 우리가 했으니까 생각해보면 이제 캐나다 군 이런 표현이 입에 잘 안 붙어요. 안 붙을 정도로. 네. 예. 아, 군대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냉전에서는 상당한 위치였어요. 그 노레드라고 하죠. 이제 북미 방공도 시스템. 네. 한 축을 담당했던 게 캐나다가. 캐나다 공군이고요. 그리고 캐나다 해군도 북극을 대치하고 있잖아요. 예. 그 당시 소련이죠. 그렇죠. 대치하고 네. 있었기 때문에 잠수함 전력이 적어도 장거리 전력은 아니더라도 근해나 그렇죠. 이런 쪽에는 캐나다가 막고 있었어요. 북극이 거의 연결되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3차 대전을 묘사하는 게임이나 영화나 이제 소설을 보면 러시아나 소련이 유리하면 어떻게 하냐면 알래스카를 점령하고 캐나다를 공격해서 미국으로 내려가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캐나다 예. 입장에서는 자기네 영토가 공격당할 수 있다라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전력을 유지하려고 했었고요. 잠수함 전력 같은 경우도 필요하죠. 영토가 영해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어마어마하죠, 거기도. 잘못하면 거기서 소련이나 러시아군 뭐 잠수함이랑 미군 해군 전력이랑 붙게 되면은 피해는 고스란히 캐나다가 있게 되거든요. 전장이 캐나다가 되는 거지. 그렇죠. 사실은. 네. 근데 이제 91년 이후에는 이제 냉전이 종식됐으니까 굳이 우리가 맞아요. 미국이 알아서 해주는데 미 해군이 다 해주는데 해서 최소한의 전력만 유지하고 있죠. 지금도 호위함급 정도만 12척이고요. 나머지의 수상함 전력은 전혀 없습니다. 또 예. 수중도 그때 이후에 빅토리아급이라고 하죠. 예. 사실 이제 영국의 어펄더급인데 영국의 어펄더급들이 조기 퇴역됐어요. 네. 영국도 더 이상 군축해야 되니까. 전부 다 재래식 잠수함 이젠 다 퇴역시키고 건조돼가지고 취역한 지 가장 길었던 게 7년 정도 되는 아주 신형함에 가까운 그러한 잠수함을 다 퇴역시켰거든요. 그 중에서 4척을 우리 다고 그래서 캐나다가 빅토리아급으로 해서 이제 4척을 건조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배치한 게 한참 됐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엄청난 거죠. 처음에 도입할 때부터 해수가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그냥 침수돼서 잠수함인데. 예, 그래서 진짜 그냥 잠수함 됐네. 네. 예, 그래서 그냥
항구에 그냥 강제롭게 끌어온 적도 있고. 야, 이게 제주도에 있는 그 관광용 잠수함도 그러지는 않는데. 그러게요. 네. 그리고 밀리 매니아들은 아시지만 뭐 여러 가지 사고가 있었죠. 고장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뭐 디테일한 이야기들은 이제 주제하고 좀 벗어나니까 그렇지만은 아무튼 그래서 지금 현재 캐나다의 특히 수중 잠수함 전력이 엉망인 거예요. 근데 없는 거 진배 없네요, 사실. 그렇죠. 따지자면. 네 척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가동률도 떨어져서 이제 2척 정도가 번갈아 가면서 경계를 하고 있고 그나마 그것도 오래 못 해요. 조만간 저 토론토나 밴쿠버 쪽에 이제 전시할 것 같은데. 아, 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너넨 뭐하니? 지금 호주는 뭐 핵잠수함으로 그렇죠. 돌렸고 너넨 뭐하니? 그러니까 그럼 우리도 한번 쏜다. 그러니까 급해진 거네요. 말하자면. 그래서 지난 4월 4일에 갑작스럽게 캐나다 언론이 발표를 한 거예요. 네. 물론 물밑으로 그런 사업에 있었겠죠, 대해서 얘기가. 다 있었죠. 그 4월 4일에 실제 공표는 한 거예요. 그래놓고 거기에서 뭐 12척을 건조한다고 했을 때 어안이 없는 게 12척 언제 해?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거 뭐 어디에 툭툭툭 찍어낼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네. 그리고 서방권에서 재래식 잠수함을 도입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최신형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 배수량이 좀 큰 것들. 그렇죠. 왜냐하면 북해에서 북극 지역에서 작전해야 되거든요. 골라보니까 없는 거예요. 나토에는. 그럼 지금 캐나다가 요구하는 조건들 같은 게 있는 겁니까? 여러 가지가 이런 있죠. 형태여야 한다. 뭐 아직까지 그들의 작전 요구 성능이 정확하게 나온 건 없어요. 예. 기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렇지만 제가 짐작하건대는 일단 자막 능력, 그렇죠. 아주 오랜 시간 작전을 해야 되고요. AIP는 뭐 반드시 필요하고요. AIP는 기본인 네. 거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대형이어야 된다. 대형이어야 한다. 장기 작전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잠수함들을 볼 때는 재래식 잠수함으로 결국 나눠지는 게 한 3가지 정도인데 스페인에서 건조하고 있는 거는 정말 한 번 건조할 때마다 하세월이에요. 제가 그리고 보기엔 들러리. 네, 그리고 뭐 독일과 프랑스의 기술들이 접목된 리튬 이온 전지도 기술이 들어가고 네.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은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예요. 어느 세월에 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뭐 이건 거의 기정사실인데 결국 2파전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네. 여기서 한일전이 펼쳐지는 네. 거예요. 그렇죠. 이 도쿄 대첩 우리가 하는 얘기하는데 이거 네. 완전 캐나다 대첩입니다. 이거. 예. 캐나다에 일본 사람들이 많거든요. 우리나라 분들도 뭐 많습니다. 그렇죠. 류현진 선수도 캐나다에 있고. 아, 그러네요. 네. 근데 그 같은 팀이 또 기쿠치라고 있어요. 이게 이거 흥미진진해지네. 이게 진짜로 보통 분들 보기엔 뜬금없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호주도 갑자기 뭐 장갑차, 핵잠수함 이러잖아요. 그만큼 국방 환경, 전 세계에 새로운 냉전이 시작됐다는 신호탄이고 그게 발맞춰서 캐나다도 해상 전력을 보충해야 되는데 좀 의미가 있는 게 눈에 보이려고 하면은 큰 군함들이 필요하죠. 눈에 띄어야 되니까 잠수함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진짜로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사인을 본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핵잠수함은 이제 도입하지 않기로 했고 호주랑 다르게 재래식 잠수함이면 말씀하신 대로 12척을 그 정도 금액으로 해서 찍어낼라라는 두 나라밖에 없는 거죠. 핵잠 기술을 미국이 거부하고 있어요. 그렇겠죠. 호주는 오케이인데 그 의미가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캐나다는 중국도 있지만 중국은 호주가 커버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은 러시아 영해. 상대로는 의미 없다. 핵잠까지는. 제가 보기엔 그렇게 보는 것 같고 미국은 또 자기들이랑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네, 그 큰 구도는 미국이 만드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캐나다는 재래식 잠수함에서 선택 여지는 2가지. 그러면 자 이제 비교를 해봐야죠. 안창호 또 타이게이. 그러니까 성능 비교도 비교입니다만 국제적으로 남긴 이미지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미지를 본다면은 대한민국 쪽이 좀 부동호가 갑니다. 더 크다. 근데 규모가. 사실 제가 이런 뭐 VS 구도 이거 혹시 국뽕인가요? 전혀 아닙니다. 아니에요? 밀떡은 국뽕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아주 네. 대표적인 컨텐츠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댓글에 이런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저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는데 하나의 측면으로 본다면 그 이미지 측면에서 그걸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은 수출 경험이라고 그렇죠.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시장에 이렇게 한번 내놔봐야지 알 수 있는 거니까. 잠수함을 수출해 본 적이 있는가? 아하. 대한민국은 있는데 일본은 없어요. 제로에 수렴하고 네. 수렴이 아니라 아예 제로죠.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시장에서의 평가라는 건 이제 안창호에 대한 평가는 어떤 형태로든 존재할 텐데 네. 타이게이는 약간 미지의 어떤 영역 같기도 하겠군요. 캐나다 입장에서는 저건 뭐 사전에 정보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캐나다도 이런 걸 보기 위해서 면밀하게 보겠죠. 아니, 아주. 근데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야 타이게이는 이런 거 있어 좋아라고 얘기할 텐데 뭔가를 구입하는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리뷰를 보고 싶거든요. 아, 그죠. 그런 별점이랑. 리뷰, 예, 맞습니다. 그런 게 보고 싶거든요. 그런 리뷰를 2개 국가에서 참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미국이고요. 또 하나는 호주입니다. 미국, 호주. 예, 호주가 그 잠수함 도입 사업을 하면서 일본, 특히 프랑스, 우리도 참가를 하려다가 우리는 이제 배제가 됐었습니다만은 결국은 프랑스한테 졌잖아요, 일본이. 네네. 그것들이 뭐 여러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지만 저는 가장 결정적인 거는 호주의 수요를 못 맞췄다. 니즈를 못 맞췄다라는 거예요. 그냥 일본은 수요라기보다는 요구를 못 맞췄다. 그런 거죠. 그렇죠. 예. 요구를 못 맞췄고 그 요구 사항을 들어주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게 아니라 너네 우리 잠수함 좋아. 이거 갖다 써. 이건 거죠. 약간 일본식 비즈니스네요. 우리가 잘 못 만들었을 리 없어. 그런 거죠. 의심하지 마라. 그렇지. 의심하면은 우리의 적이다.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크고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우리가 만들었는데 실제로 폴란드나 인도네시아, 뭐 말레이시아 이렇게 막 무기를 수출하면은 우리가 일본 쪽 반응은 이거예요. 야, 쟤들은 그냥 그 가성비 싸고, 그다음에 기술 다 퍼주고, 네. 야, 우리는 가내수공업이야.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서. 우리는 장인의 나라야. 뭐 이런 그러니까 거겠지 또. 의심하지 마라. 캐나다 언제적 역시 일제입니까, 솔직히. 예. 그 캐나다가 우리나라에 실사단을 파견할 때 사실 일본 들리고 왔어요. 일본도 보고 우리나라 보고 우리나라 그 도산 안창호급으로 결정을 했다 그래도 내부적으로 일본도 갔다가 뭐 딴 나라 다 들려보겠죠. 재래식 잠수함 만들 수 있는 모든 나라. 두루두루 우리는 공정하게 여기저기 다 살펴봤다라는 얘기. 네, 그럼요. 정 작가님 이야기 하나 이제 좀 굉장히 위험한 게 우리는 위험한 안창호급으로 거 좋아. 안창호급으로 결정을 하고 둘러봤다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 그리고 지금 단계는 그렇다 하더라도 얘기였는데 희망이 좀 들어가는 그렇죠. 이야기신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희망적으로 뭐 다른 언론 매체나 뭐 이런 데서는 거의 안창호가 된 거 그렇죠. 알고 있는데 그 정도는 제가 봤을 땐 설레발이에요.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전혀 아니고 타이게이급과 도산 안창호 배치2 이 두 잠수함은 정말로 치열하게 아마 경쟁할 겁니다. 그리고 캐나다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면밀하게 분석한다면. 그랬을 때 장단점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고. 그러면 성능적으로 비교를 조금씩 해보죠. 뭐. 예. 그 안창호급이 가지고 있는 타이게이에 비한 장점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저는 우선 드는 건 공격력이라고 볼 수 있죠. 수직 발사관이 10개입니다. 물론 안창호 배치2를 기반으로 이거보다 더한 또 캐나다가 요구하는 게 뭔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수직 발사관이 필요 없다면 그 수직 발사관을 설치한 만큼의 공간이 우린 더 있기 때문에 다른 걸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뭐 승조원들의 편의 시설을 넣는다든가 이런 걸로 충분히 맞출 수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좋은 데다가 기본적으로 공격력이 대단한 게 어뢰 발사관에서 순항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거고. 이런 것들은 타이게이급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부동호가 안창호급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타이게이의 장점을 찾아보자면 안창호급에 비해서 가장 큰 거는 제가 보기에는 걔들이라고 표현하면 뭔데 일본은 뭐 우리끼리인데 어떻습니까? 걔들은 계속해서 건조 사상이 복강식 건조를 해요. 복강식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이중. 선체를 이중으로 이제 쌓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리한 거는 일단 튼튼하죠. 단단하겠죠. 자망 심도도 더 높고 더 밑으로 내려갈 수가 있고. 있죠. 이게 중요한 거 중에 하나가 각국의 잠수함의 자망 심도는 기밀인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제가 보기엔 500m 정도로 보고 있어요. 최대 자망 심도죠. 그런데 실전에서 매복에서는 유리하겠지만 500m까지 내려가가지고 작전할 가능성? 없죠. 많이 없어요. 그것도 해저 500m. 안창호급과 차이가 크냐? 그렇지는 않아요. 안창호급은 몇 미터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그것도 기밀이죠. 기밀인데 제가 제가 추정하기로는 450에서 400. 저는 499m까지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물밑 500m에 혼자 짱 박혀 있으면 뭘 할 거냐는 거야. 거기에 뭐가 있냐는 거지 내 말은. 일본의 재료공학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철강 산업이나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그들보다 뒤지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야기를 안 할 뿐인 거죠. 그래서 공표된 바로 본다면 일본이 좀 더 유리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이런 이야기인 거죠. 자맹하는 능력은 그러니까 더 깊이
자멸하는 능력은 그 타이게이급에게 이제 부등을 줄 수 있으나 네. 사실은 캐나다가 뭘 원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캐나다가 진짜 다른 거 다 차치하고라도 우리는 깊이 들어가는 게 좋아라고 하면 타이게이가 유리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고 공격력을 더 중요시 여긴다든지 아니면 이제 안창호급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더 눈여겨 본다면 그렇죠. 또 우리가 유리한 것이고. 네. 이게 소비자 요구를 맞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예, 그래서 제가 본 건데 캐나다 그럼 뭘 요구할까? 우선 제가 보기엔 첫 번째가 자망심도가 아니고요. 예. 얼마나 오래 수중에서 작전할 수 있느냐. 오래 있을 수 있느냐. 그걸 제일 먼저 보는 것 그럼 같아요. 오래 있을 수 있으려면 뭐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일단 추진 기관이 그렇죠. 중요한 거죠. 근데 그런 분야에서 보면은 부등호는 안창호 쪽이에요. 세계 기록도 갖고 있고 안창호는 대표적으로 추진 기관이 이원화돼 있죠. 그쵸. 하나는 뭐 공기부료 추진 기관, 그러니까 수소 연료 전지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리튬이온 전지도 장착을 했기 때문에 두 가지를 혼합해서 하이브리드라고 보시면 돼요. 하이브리드. 그래서 전기 추진으로 가는 디젤 잠수함이고 그에 반해 일본은 고집스럽게 계속 디젤이니까. 세계 최초를 강조하면서 리튬이온 전지에 특화되어 있는데 우리가 계속 전지, 이게 배터리 분야에서도 민간에서도 일본과 대한민국이 엎치락뒤치락 하잖아요. 물론 중국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대한민국이 우위에 있다고 보잖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절대 군용에서도 그렇게 뒤지는 않습니다. 리튬이온 전지만큼도 그들이 얘기하는 거 이상 우리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방식은 서로 다르지만 이러니까 자망 시간 봤을 때 세계 기록을 갖고 있는 도산 안창호급 지금 현재 최고 세계 기록이 20일을 깨는 거였는데 20일을 깨고도 솔직히 여유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동안 그 연구를 하기 위해서 승함했던 분들이 연구원들이 계속해서 너무 힘들어서 그냥 올라왔다 한 정도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안창호가 유리합니다. 선체가 힘들었던 게 아니라 사람이 그럼요. 끝으로 우리 정명섭 작가께서는 한일전의 결과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당연히 한국이 우승을 할 거로 보고 있고요. 캐나다가 원할 게 아마 당연히 공격력이죠. 러시아 해군이 밀고 들어왔을 때 유리한 위치는 캐나다가 먼저 잡을 수 있죠. 거기서 대량의 어뢰나 순항미사일 그리고 탄도미사일 이용해서 러시아 해군 전력을 깎아먹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수직 발사관이 채택돼 있고 장기적인 작전 경험이 있고 해외 수출 경험도 있는 안창호급이 낫죠. 그리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또 독립운동가시잖아요. 그럼요.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 이름을 가진 함이 일본의 잠수함을 꺾고 해외로 수출된다.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이제 타이게이급 설명해 주실 때 이게 잠수함에도 약간 다이조부가 있구나.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럼요. 네. 딱 일본스럽죠. 한일전은 가위바위보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